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적 함양의 한적한 마을에는 좌승지라 불리는 벼슬아치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 조정의 중책을 맡았으나 그의 고향에는 아내 함양댁과 병든 노모가 남아 있었죠. 학식과 기품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은 한양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고향은 언제나 부차적인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함양댁은 고요한 기와집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색이 좌승지의 아내였으나 함양댁의 삶에는 화려함보다 적막이 깃들었죠. 남편이 돌아올 때면 반가움보다 덧없음이 앞섰고 떠나갈 때마다 빈자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함양댁은 집안 살림을 맡아 시어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하인들을 부리며 농지의 수익까지 관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풍족하고 품위 있는 삶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로움과 고독이 함양댁을 잠식해갔죠. 좌승지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고향에 내려왔으나 그마저도 며칠 머물다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양댁의 가슴 속에는 허탈함이 쌓여갔고 서운함 또한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나날, 함양댁의 한숨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양댁은 안채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 걸까? 남들은 좌승지나리의 아내라면 부러워 죽겠다고들 하더니 정작 나는 이 고운 치마에 외로움만 싸서 살고 있구나. 하인들에게 명을 내리는 건 이제 지겹고 농지의 수익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함양댁은 이내 손수건을 들어 눈가를 조용히 훔쳤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함양댁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좌승지나리의 아내인데 이런 것 좀 참아야지. 그렇지만 이 참기 어려운 외로움은 어쩌란 말이냐? 그러다 문득 함양댁은 무릎 위에 놓인 바느질 도구 옆 홍두깨를 보았습니다. 함양댁은 손수건에 두드리려고 홍두깨를 들고 있었지만 어느새 손은 멈추고 그녀의 눈은 그 날카로운 홍두깨 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홍두깨면 말이지. 이 외로움을 찌르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양댁 자신도 모르게 홍두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듯 허벅지 위에 살며시 가져다 댔죠. 차가운 나무결이 살갗에 닿자 순간적으로 아득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이 들고 이 허전한 마음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홍두깨 끝을 허벅지에 대고 꾹 눌렀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스며들며 온몸을 파고들었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음 한편이 묵직한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쌓이고 쌓였던 외로움과 한숨이 그 작은 고통 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프기는 하구나. 그렇지만 이 외로움보다는 덜 아픈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함양댁은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좌승지 나리께서는 한양에서 나란 일을 보며 바삐 지내실 텐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으니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은가. 만약 이 사실을 아신다면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으려나. 그러면서도 함양댁은 홍두깨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들 때마다 살짝 홍두깨를 대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걸 어찌하겠는가. 허벅지를 찔러 외로움을 잊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면 그때는 정말이지 한양에서 웃음거리로 삼으시겠지. 나도 참 딱한 처지로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웃음과 한숨을 오가는 사이 함양댁은 홍두깨를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들이켰죠. 그래도 이 정도로 웃을 수 있는 걸 보니 아직은 내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테지. 나도 이리 독한 사람일 줄은 몰랐구나. 함양댁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멀리 한양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좌승지나리, 제발 이번에는 오래 머물다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허벅지에 구멍이 나겠어요. 시어머니는 성품이 엄격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애정만큼은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좌승지가 좀처럼 고향을 찾지 않자 서운한 기색이 점점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묵묵히 참았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의 발길을 돌릴 묘책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병세를 한층 심각하게 꾸며 서신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손수 붓을 들어 힘없이 떨리는 필체를 흉내내며 한자 한자 적어나갔습니다. 승지야, 내가 기운이 없어 침상에만 누워있으니 내일이라도 급히 내려오지 않으면 어미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아내도 내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고생하고 있으니 효심으로 빨리 내려오너라. 좌승지가 서신을 받자 급히 고향으로 향하였죠.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다급하였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함양대기 창문 너머로 먼 길을 달려오는 남편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렘과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죠. 남편은 사랑채로 들어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힘없이 앓는 척하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죠. 이놈아, 내가 늦게나마 내려왔으니 다행이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 좌승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위로하며 정성껏 간호하였죠.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음을 알고 나자 그의 관심은 어느덧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함양댁은 낭군이 고향에 머무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죠. 이에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렸으며 낭군이 좋아하던 옷을 꺼내 놓으며 작은 설렘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좌승지는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는 대신 흑마를 타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벗들을 만나거나 장터를 기웃거리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좌승지는 사랑채에서 혼자 술상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양댁은 남편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기대하며 술을 내어 사랑채로 향하였죠. 나리,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으니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함양댁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좌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답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곳에서 편히 마시다 갈 것이오. 함양댁은 그 순간 가슴 깊숙이 서운함이 밀려왔으나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다 결국 혼자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에 서러움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죠. 며칠이 지나자 좌승지는 어머니의 병세가 가벼운 듯하다고 여기며 고향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함양댁은 다급한 마음에 사랑채로 달려갔죠. 나리, 어머님의 병세가 완전히 나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떠나신다면. 좌승지는 함양댁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일이 태산이오. 어머님은 부인이 더 잘 모실 테니 내 없는 동안 잘 부탁하오. 그 말을 남기고 좌승지는 흑마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고삐를 잡았습니다. 함양댁은 떠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나는 엄연히 이 집안의 안주인인데 남편 구경이 달뜨는 것보다 어렵구려. 이럴 줄 알았으면 마누라 말고 마님이 될 걸 그랬나? 좌승지가 사라진 뒤 사랑채와 안채에는 다시 적막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 과장했더니 그놈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놈이 어디 가정에 붙어 있을 놈인가? 말을 들은 함양댁은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돌보며 외로운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의 방문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을 남길 뿐이었으니 그렇게 함양댁은 오늘도 홀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사랑채에는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고 그 싸늘한 기운은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있는 좌승지에게 고향에서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신에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승지는 그동안 어머니가 병을 핑계로 자신을 여러 차례 불러들였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혹여 과장이 아닐까 의심하였죠. 이번엔 정말 위중하신 건가? 아님 또 나를 불러들일 속셈인가? 좌승지는 한동안 서신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위중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저를 부르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인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자승진은 곧 하인을 고향으로 보내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였고 며칠 후 하인이 전한 소식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대감님 어머님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시며 기력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서둘러 내려가 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좌승진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즉시 한양의 도승지를 찾아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위중하십니다. 제가 한양의 일들을 도승직께 맡기고 고향에서 지방 관리직을 맡아 어머님 곁을 지키고자 하니 부디 제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도승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좌승지의 효심과 진심을 이해하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좌승제, 그대의 효심이 이리도 깊으니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마땅하오. 지방에서 그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소.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이렇게 좌승지는 한양에서의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지방관리직을 맡아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양댁에게는 좌승지의 귀양 소식이 전해졌고 함양댁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리도 위중하시다니, 하지만 나리께서 고향에 머물기로 결심하셨다니 이번엔 정말 오래 함께할 수 있겠지. 함양댁은 안채와 사랑채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좌승지는 마부 육갑과 함께 흑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육갑이 고삐를 단단히 잡고 이끄는 흑마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명마였으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절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좌승지의 얼굴은 한눈에 보아도 수척하였고 이는 한양에서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그를 보며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승지 나리께서 한양에 관직을 내려놓으셨다더니 이젠 우리 고향에서 사시려나 보네. 그러게 말일세. 그런데 얼굴이 왜 저리 마르셨을꼬?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 좌승지가 집에 도착하자 침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돌려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승지야,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보게 되는구나.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좌승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는 곁에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더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그날부터 좌승지는 시어머니의 병환을 살피며 고향 생활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약탕관 2개가 쉴 새 없이 끌어올랐죠. 하나는 시어머니의 탕약, 다른 하나는 좌승지가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복용하는 보약이었습니다. 함양댁은 남편이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으나 과연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어머니를 간호하던 좌승지는 점차 집안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 관리며 세수 조정,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에까지 신경 쓰게 되었고 어느덧 지방 관리처럼 집안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름의 역할을 해 나가던 중 그는 점차 고향의 느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그는 흑마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죠. 그러자 마부 육갑이 고삐를 단단히 잡고 뒤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흑마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거라던데 참 잘생긴 말이야. 그런데 좌승지 나리께서 고향에서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겠네. 아무리 효심이 깊다지만 벼슬하던 사람이 고향에만 붙어있긴 어렵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들은 함양댁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좌승지는 여전히 사랑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함양댁은 조심스레 술을 준비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나리, 어머님도 점차 안정을 찾으셨으니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떠신지요? 좌승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곧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소. 한양에서의 일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나를 이해해 주시오. 좌승지가 한양에서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귀향이 큰 화제가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관심이 시들해졌죠. 그러나 좌승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그 바쁨이란 것이 시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 있지 않고 흑마를 손수 보살피거나 장터를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임금님이 하사한 흑마였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말이 아니야. 임금님의 은혜가 담긴 명마지. 좌승지는 흑마를 위해 집 뒤편에 콩밭과 당근밭을 직접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하인들에게 흑마의 여물 준비를 최우선으로 두라며 당부했죠. 함양댁은 그런 좌승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이 아프면 약탕관이 돌아가고 말이 배가 고프면 온 집안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니 내가 이 집에 있는 사람인지 말이 주인인지 모르겠구나. 좌승지는 흑마를 타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좌승지는 사랑방 대신 술집으로 발길을 옮겼고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승진아리, 이제 고향에서 오래 사시게 되었으니 우리와 자주 어울립시다. 그렇지. 한양에서 바쁘던 나날은 다 잊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좌승지는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들 말하지만 이 몸이 고향에 온 것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한가롭게 놀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미 취기가 오른 얼굴로 좌승지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를수록 함양댁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좌승지가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양에서 지내던 그 시절보다 더한 허망함이 밀려왔다고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좌승지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흑마를 돌보는 데만 몰두하였고 안방으로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사랑방의 불빛만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었죠. 그러자 함양댁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말보다도 못한 것이었나? 말에게는 콩밥과 당근을 챙겨도 아내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니 이 집의 주인은 말인가 좌승진 아리인가. 한밤중에 좌승지가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함양댁은 안채에서 홀로 이불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그 흑마와 사랑방에서 함께 주무시지 그러시나. 나도 이제는 당신 기다리느라 허벅지를 찌르는 수고는 멈추어야겠구나. 함양댁의 외로움은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았습니다. 좌승지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함양댁은 결국 하인들에게 흑마의 여물 준비를 부탁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덧붙였습니다. 말도 복이 많구나. 저리도 사랑을 받으며 사니. 나는 언제쯤 저 말처럼 날있게 마음 한 자락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요한 밤이 내려앉으면 함양댁의 방 안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함양댁의 쓸쓸함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함양댁의 친정아버지 생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함양댁은 사랑방을 찾아 좌승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이번에 제 아버님 생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하실 때 장만하셨던 경면주사 오동함도 함께 챙겨 보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좌승지는 함양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내가 하인을 시켜 장을 보고 오동함도 준비하도록 하겠소. 마부 육갑에게 흑마를 맡길 테니 그가 그대를 친정까지 모시고 가도록 하리다. 함양댁은 속으로 실망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도 함께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좌승지는 함양댁의 말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육갑이 흑마의 경면주사 오동함을 싣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좌승지는 함양댁을 배웅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히 다녀오시오. 육갑이 너도 잘 보필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함양댁은 흑마의 발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가을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서운한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 고추잠자리 때가 머리 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12월이쯤 걸어갔을 때 억새밭이 바람결에 물결치고 들국화가 화사하게 피어나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운 풍경도 함양댁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흑마가 앞발을 번쩍 들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힝 하는 소리와 함께 흑마의 거대한 약물이 힘차게 솟구쳤죠. 깜짝 놀란 육갑이 채찍을 들어 말릴까 했으나 이미 흑마의 본능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산허리를 돌자 약수터의 한 노인이 앞말을 메어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흑마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거친 숨을 내뿜으며 앞말에게 성큼 다가갔죠. 앞말도 처음에는 얌전히 서 있다가 흑마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못 이기는 척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흑마가 거침없이 몸을 들이밀자 앞말은 눈을 반쯤 감고 순순히 몸을 맡겼죠. 그러고는 한바탕 흙바람이 일어나더니 두 짐승이 어느새 합이 척척 맞아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척척 궁합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함양댁은 순간 숨이 턱 막혀 얼른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광경이 머릿속에 생생히 새겨지는 바람에 도리어 더 난감해졌죠. 아니, 짐승도 저리 애틋한 정을 나누는데 내 팔자는 어찌 이리도 헛헛한고. 남편이 곁에 있어도 허전한 마음을 지울 길 없는 그녀로서는 저 말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자 손부채를 가져다 얼굴을 가려보았지만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허망함까지 가릴 길은 없었죠. 그러자 함양댁은 이상하게도 속이 울렁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와 마치 뜨거운 여름날 답답한 방 안에서 혼자 끓는 국을 먹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억새밭이 가까워질수록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리 답답한 속을 달래려면 어디 좀 조용한 데서 쉬어야겠구먼. 그녀는 속을 추스르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억새밭에 다다른 함양댁은 속이 불편해져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배경 삼아 몸을 낮추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육갑도 흑마를 세워두고 억새밭으로 들어와 서 있었죠. 마님, 거기 계셨습니까? 육갑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그가 함양댁이 있는 곳을 보지도 못한 채 힘껏 오줌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함양댁은 깜짝 놀라 몸을 획 돌렸지만 이미 육갑의 오줌발은 공중에서 무언가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 얼핏 시선이 닿은 육갑의 하반신에서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흑마 못지않은 거대한 약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함양댁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충격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길을 재촉하던 두 사람은 이윽고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함양댁이 여전히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이를 눈치챈 육갑이 능청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월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함양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육갑의 떡판 같은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넓고 탄탄한 등에 기대어 두 팔을 그의 목에 감자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고 육갑의 거친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를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고 함양댁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육갑은 태연하게 그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무슨 짓이냐? 함양댁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어깨 너머로 내려다본 육갑의 하반신에서 다시금 단단히 솟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저것이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열기가 가슴께로 차오르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청청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두 사람은 당황하여 서둘러 근처 주막으로 몸을 피했죠. 젖은 옷을 말리며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스치는 눈빛 속에는 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함양댁은 젖은 저고리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여미었고
육갑은 말없이 그녀를 힐끔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고요 속에 긴장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함양댁과 육갑은 주막의 작은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후드득 내렸고 등잔불은 희미하게 흔들리며 어색한 침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함양댁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망설임을 꼭 삼키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육가봐,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구나. 아마 마님이 참 별나다고 생각하겠지? 육갑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런 무엄한 생각은 결코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머리를 긁적이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 심장이 쿵쿵 뛰어대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함양댁은 육갑의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함양댁의 손이 육갑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그녀의 손길에 육갑은 놀랐지만 도망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육가봐, 사실 말이다. 나는 내가 아니라 흑마가 부러웠어. 내가 그 녀석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알지? 그런데 나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아무도 돌아봐 주질 않더구나. 육갑은 이 말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흑마라뇨? 제가 마님을 흑마처럼 보살필 수는 보살펴야겠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그는 말을 하다 스스로도 꼬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함양댁은 그의 당황스러운 반응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육가봐. 오늘은 흑마 대신 나에게 그 정성을 쏟아주면 어떻겠니? 이 말을 들은 육갑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결심한 듯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렇다면 오늘 밤은 제가 마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흑마가 부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색함 속에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함양댁이 귓속말로 말했다. 육가봐, 그런데 내 숨소리가 너무 거칠구나. 내가 겁이 날 지경이야. 육갑은 헛기침을 하며 진정하려 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원래 숨소리가 좀 큽니다. 흑마 돌볼 때도 이래서 하인들이 놀라곤 했지요. 그 순간 함양댁은 그의 진지한 말투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방 안의 긴장을 깨며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육가봐, 너 정말 귀엽구나. 내가 이렇게 웃기는 줄 몰랐어. 조심스레 시작된 움직임은 점점 더 격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서로의 품 안에서 풀어냈습니다. 방 안은 얇은 이불과 엉켜버린 두 사람의 손길 그리고 웃음 섞인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님, 제가 더 잘해야 할 텐데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육갑이 숨을 고르며 걱정스레 묻자 함양댁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흑마가 부러울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내가 흑마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은 육갑은 갑자기 터져나온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마님, 그럼 제가 앞으로는 매일 흑마처럼 모셔드리겠습니다. 단, 흑마처럼 당근은 먹지 말아 주십시오. 그 밤은 웃음과 달콤한 열기로 가득 찼죠. 한때는 낯설었던 손길이 어느새 서로를 감싸 안았고 외로움을 달래려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양댁과 육갑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벽닭이 올 때까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어쩐지 멋쩍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주막을 나섰습니다. 육갑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얼굴엔 피로와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죠. 반면 함양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결 가벼워진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흑마의 고삐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짐승도 정이 넘치면 밤을 불태우는 법이라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먼. 그러자 옆에서 절뚝이며 걷던 육갑이 힘없는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마님, 흑마는 아침이 되면 또 씩씩하던데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요.
함양댁은 피식 웃으며 손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렸고 개울가에서 참새 몇 마리가 후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함양댁과 육갑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하늘은 맑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죠. 육갑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흑마의 고삐를 잡았고 함양댁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의 옆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나섰지만 서로를 향한 미묘한 시선만은 밤새 있었던 일을 되새기듯 조심스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정에서는 함양댁의 아버지 생신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좌승지가 보내온 경면주사 오동암은 단정한 포장을 벗으며 장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고 육갑은 젊고 싹싹한 태도로 친정 식솔들을 챙기며 이곳에서도 호감을 얻었죠. 함양댁의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위가 이런 훌륭한 마부가 있으니 참 든든하겠구나. 이런 총각이 곁에서 보필한다니 걱정이 없겠구먼. 그 말에 함양댁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육갑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속에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순간이면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밤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생신을 무사히 마치고 친정을 떠나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바람 한 점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함양댁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 끝까지 올라온 감정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억새밭에 다다랐을 때 함양댁이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육갑아, 아까 아버님께서 내 칭찬을 하셨지. 너 같은 총각이 참 든든하다고 말이야. 육갑은 말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제가 한 건 별것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님이 저를 신뢰해 주시니 그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함양댁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문득 발길을 멈추며 억새밭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육갑아, 이 억새밭이 참 고요하고 좋구나.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떠니? 육갑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억새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함양댁은 살며시 옷자락을 고쳐 매며 앉았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고요한 공간을 둘러싸며 둘만의 시간을 완성했습니다. 함양댁은 이제 육갑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죠.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함양댁의 삶의 육갑은 새로운 희망이자 도피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남편 좌승지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양댁은 더 이상 남편과의 냉랭한 관계를 견딜 수 없었고 육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좌승지를 보고 함양댁은 육갑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육갑아, 이제 나에게 날이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단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외로운 집에서 나는 이미 숨이 막혀 죽었을 거야. 날이 없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육갑은 함양댁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함양댁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마님, 제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함양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육갑아, 흑마를 이용하면 나리께서 떠날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 함양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좌승지가 흑마를 타고 이 진사댁에 다녀오는 날 육갑이 흑마의 엉덩이를 몰래 찌르기로 한 것이었죠. 흑마가 놀라 날뛰면 좌승지는 그대로 말해서 내던져질 터였고 운이 나쁘면 다리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함양댁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육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흑마에서 떨어진다면 그 뒤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육갑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함양댁과의 지난밤의 추억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일이 끝난다면 저를 버리시진 않겠지요? 육갑아, 너와 나는 이미 한 배를 탄 것과 같단다. 나를 믿으렴.
며칠 후 계획대로 좌승지는 흑마를 타고 육갑과 함께 이 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흑마는 여느 때처럼 단정하고 힘찬 걸음으로 길을 나섰죠. 육갑은 흑마를 이끌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았고 이제 한 번이면 끝이다. 이 일을 끝내고 마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다리를 건너는 순간 육갑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채찍을 단단히 잡고 서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육갑은 흑마의 엉덩이를 겨누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그의 손이 흑마의 엉덩이를 찌르려는 순간 흑마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갑자기 앞발을 들었죠. 육갑은 흑마가 놀란 걸 보고 더 깊게 찌르려 했지만 흑마는 순간적으로 뒷발질을 하며 몸을 날려버렸죠. 퍽! 흑마의 강력한 뒷발은 곧장 육갑의 고환을 강타했습니다. 육갑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육갑은 다리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사타구니를 감싸고 있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흑마의 뒷발에 맞은 그의 사타구니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가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명백해졌죠. 함양댁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흑마가 날린 한 방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물론 육갑이 처참한 몰골로 다리 아래에 쓰러져 있는 모습에 두 다리가 후들거렸죠. 육갑아, 괜찮으냐? 그녀는 다급히 육갑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웅크린 채에 사타구니를 감싸고 신음하는 육갑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아, 아씨, 내 곳이. 육갑은 눈을 희번덕이며 중얼거렸지만 손끝에 닿은 감각은 끔찍할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이미 소중한 곳은 흑마의 뒷발의 정통으로 맞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이제 끝났구나. 함양댁은 숨을 몰아쉬며 육갑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대로 두었다간 육갑이 반쯤 죽은 상태로 한양 장안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죠. 육갑아, 정신 차리거라. 아직 방법이 있을 터이니. 그러나 육갑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사타구니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죠. 그 순간 흑마가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을 들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이를 무심하게 잊어버린 듯 흑마는 천연덕스럽게 앞발을 구르며 멀뚱히 함양댁을 바라보았습니다. 함양댁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독을 쓸걸.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육갑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육갑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그러나 육갑은 그저 힘없이 흐느끼며 손에 힘도 주지 못한 채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양댁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